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호주 생활의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오명석 대표님을 모시고 호주 안에서 비즈니스 또 호주의 삶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살고 있는 오명석이라고 합니다. 호주에서 물류업하고 그리고 수출업하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브랜딩 제조 쪽으로 요즘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호주로 왔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형이 호주에 먼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이 추천해서 오게 됐어요. 한국이랑 호주랑 비교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제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본 건 아니지만 경험하셨던 분들이 하는 말들은 호주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쉬울 거다. 왜냐하면은 한국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다. 전문성만 있으면, 경험들만 있으면 충분히 이 마켓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셨었어요.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들은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많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비즈니스를 본인이 해야 되는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지혜들, 전략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앞선 세대분들이 경험해 왔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이랑 또 시장이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혜를 조금 많이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걸어오시면서 실패했던 부분들, 그리고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잘 경청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해보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지만 그냥 생각했을 때에 나는 이 정도의 비즈니스를 할 거야 라고 셋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 나는 이만큼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세팅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준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자기의 그릇을 알고 지혜롭게 가족들과 상의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드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래도 브리즈번보다는 시드니의 앞선 브랜드를 가지고 이미 가지고 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히트를 쳤던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시드니에서 먼저 트라이가 먼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브리즈번 오면은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시드니에 얼마 전에 내려갔을 때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정말. 커피숍, 브레드숍, 치킨숍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잘 되는 부분들을 봤었어요. 근데 한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물론 한국이 훨씬 낫죠. 그런데도 그거를 플랫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하는 거를 보니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지금 시즌에 제가 보면은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거는 부동산이겠죠. 인구는 계속적으로 호주 늘어나게 될 거예요. 반드시 늘어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호주라는 국가가. 결국에는 먹거리 문제가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 호주라는 나라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내다봤을 때, 20년을 내다봤을 때
식량에 대한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땅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호주에 빈 땅들이 꽤 있어요. 개발되지 않은 땅들. 근데 제가 10년 전에 그리고 지금에 비교해 보면은 정말로 그 땅들을 개발해서 짓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분명히 개발될 것 같아. 저기에 분명히 대형마트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자분들은 보면은 집 샀던 분들, 땅 샀던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달려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또 다시 달려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천천히 걸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놓쳤던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많이 달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멈춰야 되는 시즌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느리게 가면서 놓쳤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가정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놓쳤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많이 돌아보게 됐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고, 놓쳤던 부분들 조금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는 새롭게 준비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지혜롭게 어떤 전략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냥 기대가 돼요. 호주 이민의 좋은 점, 가정이죠, 가정. 놓쳤던 부분들은 이제 가정인 것 같아요. 한국에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잖아요. 보통.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는 그냥 풀타임 워커라고 해도 8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출근하면은 점심시간 가지고 뭐 브레이크 가지고 해도 4시 퇴근이니까 그 이후에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점,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비즈니스 하시는 사장님들 제외하고 일반 워커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제일 좋은 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보통 호주에 오면은 한국같이 그렇게 너무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있지는 않으니까, 물론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한국 못지않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심한 부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할 수 있으니까 자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하고 이야기하면서 노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들을 보고 싶을 때 항상 부모님 우리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을 때, 물론 청소년 시기 때는 부모님에게 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의 투정을 받아주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투정 부리고 또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보고 싶을 때 찾아뵙고, 그리고 맛있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한국에 나의 추억이 깃들어 있던 장소가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추억의 자리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자리를 갈 수가 없는 점, 어떤 추억들, 그리워질 때 자유롭게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민 1세다 보니까 영어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잖아요.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영어를 더 잘해야지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우월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또 다른 어려운 점들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 클레임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컴플레인 하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니까. 그럴 때 어려움이 사실 많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려운 까다로운 클레임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영어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처럼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느리게 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부푼 꿈을 가지고 호주에 들어오는데, 나 들어오면 한 1년, 2년 지나면 영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될 거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워서 경험해서 스펙도 내가 분명히 많이 쌓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살아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산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정말 어렵고 한국에서보다 더 외롭고 힘들었던 일들을 많이들 말씀하시면서 한국 돌아가고 싶은 분들도 많고, 그리고 영주권 땄어요. 힘들게 땄는데 한국 돌아가고 싶대요. 그러면 호주에 왜 왔는지 본인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호주에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들,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나라에서 어떤 가치를 보고 내가 와서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힘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걸어왔던 길들이 이렇게 하나씩 되짚어 보니까 그때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시즌들이 다 아름답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오늘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만약에 당신이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떨 것 같아? 모든 게 그냥 리셋되는 거야. 그러면 돌아갈래? 물어보더라고요. 와이프는 실패했던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실패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지워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생각했죠?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 말을 했을 때 내가 왜 돌아가고 싶지 않냐? 어려웠던 점들,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웠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민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것들도 있고 잘 안 풀리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시즌을 반드시 겪거나 보니까 모든 시즌이 아름다웠다. 왜냐? 내가 그 어려운 시즌을 겪어봤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들,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할 수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시즌 속에서 감사를 찾고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